네, 잘 쉬셨습니까? 예, 잠깐 이렇게 짧게 녹화하는 거를 더 편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또 그리고 저 또한 45분을 다 녹화했다가 에러가 나면 저 또한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25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아는 의견들이 제가 설문을 물어봤더니 온라인 강의 수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무래도 이제 저 또한 많이 보는데 이 유튜브의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저 또한 한 45분짜리는 시청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짧게 한번 앨리스트 길어도 한 30분 미만. 그러니까 테드 강연 같은 걸 보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길어도 한 30분 미만 정도의 테드 강연을 저도 많이 보게 되던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45분 내리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가급적 제가 45분 강의에서는 한번 끊고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이제 그 22일이니까 이번 주 그죠? 이번 주 6주차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7주차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나면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네요. 5월 6일 날 빨리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들 이제 예,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이제 강력히들 요구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많이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 또한 조금은 거리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 운동도 이제는 정부의 지금 뭐 아직 발표는 안 있었지만 5월 초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단해 봅니다. 앞서 강의드렸던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지 그 좋은 선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져온 이 사례가 영국의 주민 참여하는 도시 재생 사례를 갖고 있는 이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은 이 1979년 원래 주거 협동조합으로 출발해서 영국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재건 프로젝트로 원래 프로그램으로 20년 넘게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원래 이 해크니라고 하는 지역 내에 해크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해크니라고 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유색인종, 여성, 빈곤층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설정해서 이들 지역 주민에게 개발 지원 및 또 사업 상담, 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설립되었고요. 또 지자체로부터 폐허 이런 지역을 인수받아 재건 작업을 시작했고 이런 1982년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정부 일반 기업 등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발전 촉진 사업 그리고 도시 재건 이런 개발 사업 법인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크니는 영국에 있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해크니 달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형태의 개발 회사이고 공동체 이익 회사. 이게 이제 CIC가 Community Interest Company라고 해서 공동체 이익 회사를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주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 및 이 사업 초기의 어떤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 사업 공간 및 작업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작업장을 제공하면 임대 수입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저렴한 이런 임대 수입료를 주고 토지든 사무실을 제공하겠지만 이 임대 수입은 대여 건물의 어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일부 사용하고 또 사회적 세입자들의 어떤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또 훈련 및 사회 이런 학습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한 임대 현황을 보면서
예, 서점, 뷰티샵, 화장품, 패션샵, 치킨샵, 음반가게, 이발소, 또 있을까? 예, 양복점, 비디오, 책가게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 민간 조직에 대한 임대 현황을 보면, 암 환자 보호기관, 건강보호 및, 기술기관, 또 지역극단, 건강교육기관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 그 사업을 보면 이런 앞서 말씀드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이 개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또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시민단체, 또 세입자, 지역 개발 관련된 기관, 주거 연합 등과 연계해서 그런 지역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해커니 개발 협동조합의 사무실 전경이고요. 또 그렇게 팬시하진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되게 낙후됐고 약한데 새로 페인팅을 해서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질레트 광장의 리테일 샵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대도 하고 또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입자나 이 빈곤층들은 크게 이제 이 임대비를 낼 수 있는 그렇다고 혼자서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개발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장소를 임대해주고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스스로의 어떤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보셨던 요런 식의 또 빈곤층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오픈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맡아서 이렇게 지역 개발 사업도 수행하고 또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도 시켜서 어쨌든 붐업을 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하진 않지만 대구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또 김광석 거리도 있잖아요. 사실은 김광석 거리가 위에 벽이 있고 해서 원래는 사실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거기에 있는 방천시장 또한 거의 점점 사라져가고 거의 이제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거의 이렇게 외국을 하면 이렇게 슬랭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죠 하나의 좋은 관광 상품 테마로 되어서 어때요? 그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도 했죠. 그처럼 이렇게 의식 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볼 때에 다른 각도로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해커니 개발 협동조합의 어떤 그 주요 사업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건물 및 환경 관리와 또 사회적 기업 시장 창출을 위해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트 광장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 초년생들 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모색하고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서는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유색인종이나 여성 이렇게 소수인종 및 여성들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경영자문 이런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런 지역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그거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해커니 이런 협동조합의 이 사업화 중에 특화된 사업 그리고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건물 또 환경관리 또 사회적 기업 시장 창출을 위한 지역 비즈니스 개발 프로젝트 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 그리고 비정기적 사업으로는 도시 녹색화 사업이나 예를 들면 킹스랜드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을 했다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질레트 광장을 리테일 사업을 했다던가 런던을 가로지르는 이런 공공광장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비정기적 사업으로 이제 도시 녹색화 사업, 도시 지역 재생 사업들도 많이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커니 협동조합의 어떤 조직은 개발 관련된 매니저,
또 그러니까 프로젝트 지원 담당자, 또, 또 자산 및 세입 관리 담당자, 지역사회에 대한 사업개발 담당자, 이렇게 자산관리 매니저 등 총 한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의 대부분은 아마 그 런던 지방정부, 또 뉴딜 에이전시나 또 런던 개발 협력기구, 해커니 재건기구, 로러리 자선단체나 이사회, 개인 자선들에 대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커니 이 협동조합에 그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 이 동영상 역시 제가 플레이드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 제가 활용을 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다 보니까 침해 논란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영상은 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클릭하셔서 이 영상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 본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이걸 클릭하시더라도 클릭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밑에 URL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이 URL을 타입하고 들어가시거나 제가 학습자료 시스템에 학습자료실에 이거를 넣어 놓을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플레이가 안 되시면 학습자료실에서 이 PDF 파일에 이 URL을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클릭하시면 아마 연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해커니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2012년 그 런던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이 런던시가 해커니를 포함한 이 동북부 지역을 올림픽 경기장과 공원, 주택 지역 이런 걸로 재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런 개발 계획에 이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이 이 2002년부터 시작한 공간 100대 개발 프로젝트와 어우러져서 이 시너지를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 그 리처드 로저스라는 사람하고 또 디자인 전문가인 피터 비숍 등 한 45명들의 전문가를 모아서 만든 디자인 포 런던에 대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 낙후 지역에 도서관을 짓거나 광장, 공원을 단장하는 등 한 100여 군데 등의 이 공공의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계획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이런 랜드마크 하나씩 세워주면서 주변 지역까지 자연스럽게 긍정적 내부 효과가 파급된다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광석 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이제 벽화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 해커니 개발 협동조합 또한 더 이전에 이제 거의 80년대부터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2002년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활동을 구체화되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 중에서는 바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커니 달스톤, 그죠? 해커니 달스톤과 그리고 여기 질레트 광장, 질레트 스퀘어에 위치한 문화공간인 이게 달턴 컬처 하우스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실 여기에는 거의 노숙자라든지 주정뱅이라든지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엄청 이렇게 더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기 기피하는 그런 쓰레기로 남접한 더럽혀졌던 곳인데 이렇게 이 해커니 달턴 이 질레트 스퀘어 지역은 지금은 HCD 이렇게 해커니 협동조합 공공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덕에 해커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4층의 문화센터 안에 보텍스 재즈클럽, 스튜디오, 설치 미술가 등의 어떤 지역 문화단체, 스페인 레스토랑들이 들어서며 이곳이 이제 자메이카계 아프리카 흑인과 전형적인 런던 백인 그리고 인도인, 파키스탄인 등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커니 개발 협동조합의 어떤 그 모토와 또 이 사회적 기업의 어떤 대상이 유색인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빈곤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도 이런 유색인종들 다 같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파키스탄인, 인도인, 동양인 다 함께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음악도 듣고 즐길 수 있는 그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레트 광장에서는 이런 개최되는 다양한 전시 문화 공간들이 또 함께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예,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범지대라고 더러운 이런 동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서 기피 대상이었던 이곳이 이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어떤 매력적인 문화의 명소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달턴 컬처 하우스는 사회적 기업과의 어떤 활발한 파트너십과 공공기관의 지역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의 어떤 주민과 음악인 또 미술인들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자원봉사단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을 아주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까지 이뤄낸 어떤 성공 사례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피니 닥턴에 지금 현재 이 인플로이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또 이 해피니 닥턴의 관계자들도 많이 인터뷰를 한 그 영상입니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 사례의 이 시빅 벤처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시빅 벤처스는 사실 처음 이 미국 고용사회 전문가인 마크 프리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인 존 가드너에게서 19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은퇴한 이런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이 유익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버 싱크탱크이자 사회적 벤처 창업 보육 센터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고령화 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고령화가 빨리 되어 있는 일본 또 미국 이런 유럽 국가들 경우에 이런 고령화에 대한 단순한 사회의 어떤 복지를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실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이잖아요. 고령화 또한. 그래서 이 고령화를 해결하고 또 그냥 단순한 어떤 공적 자금이라든지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그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닌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어떤 영역들을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수행하면서 또 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은 그 고령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고령자분들 또한 사실은 몸은 이제 연로하셔서 젊은 사람들만큼 많이 활동하지 못하지만 경험이라든지 지식은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령인들의 어떤 경험과 요즘 친구들의 시절말로 꼰대다 이렇게 해서 기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실은 갖고 있는 소중한 어떤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또 문화적인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진부하다라고 버리는 것보다 역사도 그렇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듯이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을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은퇴한 고령자들의 어떤 경험, 지식들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여러분들 또한 지금 부모님하고 좀 다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물론 자취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외할머니 이렇게 고령화 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특히 대구가 지금 이런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출근하면서 애들을 유치원이나 또 놀이방에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학교로 오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노인 유치원, 사실 유치원은 노인인데 어릴 유치원 아닌데 하여튼 노인분들이 같이 이 데이타임에 낮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젊은 층들이 노인들을 그러니까 뭐 낮에도 계속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모시는 어르신들을 이제 낮에 시간을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또 집에만 가만히 계시면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보호사들이 있는 그 노인 복지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로 이렇게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점점 더 아마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수익 모델 또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봤더니 물론 정부의 지원이 거의 한 7, 80%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부는 또 뭐 개인이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인 일부 부담도 하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 보면 어쨌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같이 공동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빅 벤처의 어떤 이 사업 목표는 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의 어떤 낡은 편견을 깨는 것과 또 고령자 스스로 이런 낡은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들에게 노년에 시작하는 앙코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이 시빅 벤처스의 어떤 사업 목표 미션이고요. 이 사회적 기업은 교육으로도 충분히 받고 경험으로도 풍부한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어떤 적극적인 사회적 혁신가를 활성화할 때로 제2의 인생, 즉 앙코르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런 모든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빅벤처스의 어떤 33명의 스태프와 10명의 이사로 사실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남은 여생을 공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고령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단체, 또 그들에게 이렇게 기부하려는 재단,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엮어주고 이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일을 찾는 고령자들의 어떤 목소리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어떤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또 자극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빅벤처스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The Purpose of Prize라고 해서 이 시빅벤처스가 주관하고 이 애틀랜틱 자선단체와 이 존 템플턴 재단에서 900만 불의 어떤 기금을 내놓아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프라이즈고, 그러니까 어워드고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 뛰어난 이 사회적 혁신을 한 사람에게 10만 달러와 함께 이 상을 수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 프로그램 이 상금을 위한 꼭 목적은 아니겠으나 노벨상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명예이고 또 이런 자긍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많은 이 노인들 사실 요즘 60세 이상 그러면 노인도 아니죠, 그죠? 어쨌든 왜냐면 경로당에 한 60세 분이 가면 경로당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애들은 가 이런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되었고 요즘 이제 수명 자체도 워낙 많이 늘면서 그런 또 해프닝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 펠로우라고 해서 이 사업은 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에 노령 인구들이 이 잠재된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펠로우십 기간 동안은 통상 한 6에서 한 12개월 정도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이 펠로우들은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또 이들이 일하는 동안에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대해 배우고 미래를 위한 재원과 영감을 얻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Purpose of Prize나 또 앙코르 펠로우스나 이런 어떤 또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앙코르 직업이 전국으로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그 노령 선구자들은 주 정부의 지역 수준에 맞게 이 앙코르 프로그램을 창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기관들은 이 앙코르 직업을 찾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치 제공 및 노년의 계획을 도와주고 또 고용 준비를 돕는 등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빅 벤처스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 새로운 무대, 또 넥스트 챕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런 베이비 붐 세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제3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또 서비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스타벅스, 부담 없고 세련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제3의 장소라고 해서 The Mother's Coffee Plus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 새로운 만남, 풍부한 정보가 갖춰진 퇴직자, 시니어들을 위한 장소와 적실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평생을 예를 들어서 증권에서 근무했던 분이 계시다고 해요. 얘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어떤 새로운 그쪽 분야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전문가를 찾을지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업자는 말 그대로 창업자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네트워크나 인적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죠?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가서 그 관련되는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싱글이 연세가 들면 이제 질병이나 노안으로 인해서 혼자가 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또 거기서 또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시카고 북부에만 이렇게 3개를 출범을 했고요. 전미에서 확대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카티어라는 이름으로 현재 성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이 앙코르 오퍼튜니티 어워즈라고 해서 비영리 단체 지도자였던 짐 피셔가 이 제2의 인생을 또 회사의 중력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회사의 반은 50이 넘는 고령 인구로 채워져 있고 이렇게 주저하는 노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직업에 맞게 고도에 훈련된 전문가다. 그래서 도전하라. 이렇게 해서 앙코르 오퍼튜니티 어워즈라는 이 앙코르 직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돕는 기관, 즉 이 노령 인구를 고용한 이 고용주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오늘날의 이런 비영리 단체와 정부 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앙코르 직업 종사자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노인들의 이제 사회 이슈나 또 사회 문제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하나의 자원 또 재원으로 보고 활용하는 이런 접근 방법도 상당히 좋아서 제가 이번에 사례를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빅 벤처스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 마지막이 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2년제 이 대학인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먼저 가서 젊은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먼저 진학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학문들 1차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사회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오고 그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겠다고 하면 이제 유니버시티나 이 4년제로 트랜스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커뮤니티 칼리지도 이 시빅 벤처스에서 운영하는데요. 이 직업 훈련을 받고자 하고는 50세 이상의 어떤 고령 인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혁신적 지역대학에 이 25,000부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어떤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0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의 새로운 어떤 무대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그 대학에 이 단기 코스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요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25,000부를 제공받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나 새로운 직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이 새로운 이 베이비 세대를 돕는 이런 넥스트 프로젝트도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이 시빅 벤처스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그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어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배경 그리고 두 가지 하나의 영국 사례와 하나의 미국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그 사회적 변혁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지 한번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6주차 1강 수요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